자, 페이지 111페이지. 주기율표를 가지고 놉시다. 화학원은 주기율표 시작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식적으로 118개의 원소가 나와 있죠. 이 원소를 하나 찾아낼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일본에서 하나 또 찾아냈죠. 그래서 곧 주기율표에 원소 하나가 늘어날 테고 일본의 이름이 적혀져서 나올 겁니다. 발견한 나라나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2번 찾아보세요. 32번 보여? 이름이 뭐니? 저마륨이죠.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래요. 발견하면 이런 거야. 발견하면. 한 번만 더 해볼까? 95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어요? 맨 아래줄에 있죠. 이름은 아메리주. 야, 어느 나라에서 찾았을 것 같아? 그래요. 찾으면 노벨상과 함께 이런 이름들을 붙일 수 있어요. 곧 일본에서 원소를 하나 찾아냈으니 나 찾아냈으니까 새로운 원소 등록해줘라고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서 이름이 붙여진다면 여기에 뭐 자포늄? 뭐 이렇게 이름이 붙겠죠. 노벨상도 가져가겠지. 우리나라 사람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노벨상을 벌써 수십 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을 그만큼 좀 잘 안 하는 거죠. 기초과학을 잘 안 해서 그래요. 거기 보면 색깔별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 상식.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건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좀 무리기리하게 나와 있는 건 금속이고요. 그리고 거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준금속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물리에서 배우는 반도체는 이 준금속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용 용어에서도 이 준금속은 따로 배우게 되겠죠. 금속과 비금속은 나눠주시고요. 자, 상식 하나. 금속 원소가 많아? 비금속 원소가 많아? 금속 원소가 훨씬 많죠. 그죠? 금속 원소 훨씬 많습니다. 하나만 더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트륨,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칼슘,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잘 보세요. 무슨 륨 이렇게 끝난 금속이에요. 됐어? 칼슘 그러면 비금속처럼 생겼지 그지? 아니에요. 흉 이렇게 끝난 거 맞지? 그럼 금속입니다. 됐어?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야. 끝에를 용 이렇게 끝나면 이거 금속이에요. 이렇게 이름 붙이 약속값이다 이렇게 된 거. 됐니? 야, 용 이렇게 끝나면 금속이야. 아까 한 것처럼 칼슘, 칼륨, 나트륨, 베릴륨, 붕속, 금속 원소입니다. 됐어요? 되게 쉽지 그지? 이 융자로 안 끝나면 다 비금속 원소예요. 네, 그런 거 다 금속 원소에 포함됩니다. 하나 예외가 있어. 헬륨이요. 헬륨은 비금속이에요. 하나만 더요. 융자로 끝나면 다 금속이라 그랬지. 철! 융으로 안 끝나지. 금! 융으로 안 끝나지. 구리! 융으로 안 끝나죠. 걔네들은 왜 융으로 안 끝나는데도 금속이야? 이런 건 상식이에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상식이야. 주기율표가 생긴 후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사람들이 막 찾아냈겠지. 이름을 지멋대로 막 붙이니까 협회에서 야, 이름을 붙일 땐 말이야. 금속은 융이라고 붙이고 비금속은 융 아닌 다른 이름을 붙여 라고 약속을 했어요. 됐니? 그럼 철은 어떻게 된 거야? 철은 그 약속을 정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알고 있었던 금속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정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철이라고 쓰고 있었으니까 이름을 다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 은, 구리 이런 애들이죠. 약속 정하기 전에 만들어진 금속들은 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요.
헬륨은 이금속인데도 융으로 끝났지, 그치? 이유가 뭐야? 이것도 하나예요. 얘는 약속을 정하고 난 다음에 금속은 융으로 끝나야 돼.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낼 때도 헬륨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헬륨 자리가 뻥 뚫려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겠지. 찾아내지 못한 애니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겠지. 그래서 발견하기 전에 이름을 먼저 붙여놨어요. 얘는 금속이어야만 한 금속의 성질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이런 가정하에 이름을 먼저 헬륨이라고 붙여놨어. 그런데 나중에 찾고 났더니 비금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됐나요? 예외는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세요. 융자 끌라면 금속입니다. 헬륨은 예외예요. 됐나요? 요거는 하나 체크. 자, 주기율표 또 하나요.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보여? BR이라고 써 있어서 35번 보이니? 저쪽 아래쪽에 가면 80번에요. HG 보여? 얘네 두 개는 왜 빨간색일까요? 거기 보면 액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됐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원소 중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애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로민이고요. 또 하나가 수은이에요. 그래서 수은은 진짜 신기한 녀석이죠. 금속은 고체여야 돼요. 그런데 액체야. 정말 신기한 녀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수은을 연구하세요. 네, 수은 연구하면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니네 초전도체 들어봤니? 그런 거에 사용하는 금속이기도 합니다. 수은을 연구하다가 초전도체라는 걸 찾아내게 됐죠. 니네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 세상이 바뀔 텐데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이유는 하나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안 하고 있죠. 위험해요. 주기율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플루오린 찾아볼까요? 플루오린, 화학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플루오린 보여요? 플루오린. 한국말 이름은 불소라고 합니다. 불소. 들어는 봤니? 불소. 오늘 집에 가거든 치약을 꺼내. 니네 집에 있는 치약을 꺼내세요. 꺼내서 불소 한국말로 써있는 치약이 있으면 버립니다. 두 번째, 플루오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는 애가 있으면 버리세요. 불소는 매우 위독한 발암물질입니다. 특급 발암물질이에요. 그걸로 맨날 이 닦는 거지. 니네 왜 불소 같은 엄청난 독성이 있는 녀석으로 이를 닦는지 알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죽이기 어려운 미생물. 절대 안 죽어. 이 새끼를 죽이는 방법이 몇 개 없어. 그 방법이 그 균이 충치균이에요. 다른 걸로 안 죽어요. 그래서 이 화학 원소 중에 가장 위독한 플루오린만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에다 불소를 넣는 거거든요. 이 불소 치약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충치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치아가 덜 달아. 단점 유일하게 딱 하나 뭐야? 암에 걸려요. 됐나요? 불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양치 가글가글을 졸라 많이 해야 돼. 8컵 정도는 해야 돼요. 니네 양치한 다음에 물 8컵 이렇게 가글가글 하는 사람 있어? 많이 없죠? 학생들일수록 더 적게 하거든요. 집에 불소 치약 있으면 요거 딴 걸로 바꿔. 그만큼 위험합니다. 화학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불소.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율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외워가는 거야.
상식은 나중에 단원에서, 진도는 나중에 단원에서 배워갈 거고요. 오늘은 화학원의 기본기를 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외워볼까요? 원자번호 1번 누구야? 네,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겠죠. H 수소라고 씁니다. 원소기호는 대문자를 써요. 무조건. 두 글자를 필요할 때는 대문자에 소문자를 쓰는 겁니다. 학교 가서 틀리는 애들 많아. 이렇게 쓰는 애가 있어. 이렇게. 됐니? 이렇게 쓰는 애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써요. 물을 이렇게 쓴다고. 이거 화학에서 다 틀려요. 대문자로 쓰는 거야. 됐니? 항상 언제나 화학기호는 대문자로 쓰십니다. 자, 첫 번째가 수소고요. 두 번째가 이만큼 떨어져서 헬륨이죠. 원자번호 2번. 세 번째가 뭐고요? 이런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됐나요? 오늘 하는 내용은 되게 유치하죠. 화학원 다음 시간부터는 이 녀석을 외워오지 못하면 하기 어려울 만큼 화학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리튬 밑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Si, 실리콘이란 건 들어봤니? 한국말로 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응.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네, 막 하세요. 막.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 다음 여기까지가 20번입니다. 외우세요. 어떤 방법을 써도 외워. 뭐 수헬리베웅탄질산, 수헬리베웅탄질, 나만 알지 펩시콜라. 아, 그냥 어떻게든 외워. 알겠니? 어떻게든. 이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절대로. 주기율표를 갖고 노시면 화학 쉬워집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주기율표를 가지고 노세요. 그러면 니네 화학하세요. 부탁입니다. 다 적어줄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써볼까요? 원자번호는 얘의 앞쪽에 작게 써요. 1번, 얘 2번.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자, 저걸 원자번호라고 합니다. 이제 외울 수 있겠니? 자, 원자번호 12번 누구니? 그럼 그렇게라도 툭. 흐헤리베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됐니? 원자번호 9번 누구야? 플로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빠삭하게 외워오십니다. 숙제라 그랬어. 됐어? 한 칸만 더요. 왜? 여기는 없니? 됐어? 왜 그 뒤에 21번부터는 배우지 않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여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20개를 못 외우고 화학원을 시작하시면 안 되겠죠. 이유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잘 봐. 이름 써줄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요렇게 아래쪽으로 요렇게 묶어있는 세로줄을 족이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있는 애들을 1족이라 그래요. 1족 누구니? 이러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됐어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애들을 2족이라고 합니다. 2족 누구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됐어? 이렇게 다 외우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붕소는 몇 족?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붕소부터는 13족을 씁니다. 이내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됐어요? 절대로 3족, 4족 이렇게 써오면 안 돼. 족의 이름은 1, 2, 13, 14, 15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13족이고요. 얘 14족, 15족, 16족, 17족, 맨 마지막에 18족. 됐나요? 자, 1족 누가 있다고? 리튬,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됐니? 17종 누구야? 플로린, 염소. 됐어요? 어떻게 외우는 건지 알겠어? 18종 누가 있니? 헬륨, 네온, 아르곤. 됐어요? 이렇게 족별로 외워주면 한 단원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족은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그 중에 3족부터 12족은 배우지 않으니까 제발 3족이라고 써오지 않습니다. 안 배워요. 되니? 한 칸만 더 써볼까요? 그럼 얘는 1족이고요. 얘는 18족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주기율표에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수소와 헬륨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 맞죠? 그 라인을 뭐라 그래?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첫 번째 칸에 있어서 1주기라고 합니다. 1주기. 되니? 자, 헬륨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1주기 18쪽이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게 주기율표를 외우는 방법이야. 됐어? 다시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8개를 다 2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2주기 14족은 누구니? 그러면 2주기 14족이요. 아, 탄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정도는 꼭 외워줍니다. 세 번째 줄을 3주기라고 해요. 네 번째 줄을 4주기라고 합니다. 4주기 2족 누구니? 그러면 칼슘이요. 됐어요? 어떻게 주기율표를 외워야 하는지 알겠지? 이거 숙제라 그랬어요. 반드시 꼭 외우세요. 이걸 외우는 자와 못 외우는 자는 화학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꼭 순서대로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하나씩 상식 하나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만 해볼까요? 원자 번호라는 게 있어. 원자 번호. 자,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베릴륨은 4번. 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얘는요,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해요. 또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아야 하는 게 있지. 그걸 전자수라고 합니다. 화학에서는 전자수를 훨씬 많이 써요. 다시요. 수소 전자 몇 개 있죠? 하나요. 헬륨은 전자가 몇 개짜리야? 2개. 탄소는 전자가 몇 개니? 6개요. 여기까지 됐어요? 원자 번호와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되니? 그럼 칼슘은 전자가 몇 개야? 20개요. 되니? 두 번째, 전자는 들어갈 수 있는 배치가 있고요. 전자는 아무데나 막 끼워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배우고 나면 아, 화학이 진짜 신기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소라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양성자 하나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돌고 있거든요. 이거 수소예요. 됐니? 하나만 더 해볼까? 헬륨의 경우에는 양성자 2마리에 중성자 2마리에 전자가 2마리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장난 아니지.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니네들 안 신기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주변에 있으니까 이만한 애를 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가운데 모여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째로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야. 전자가 3개가 되는 리튬은 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원자핵이라고 할게요. 가운데 원자핵이 들어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어야 되지. 그런데 리튬은 말이야. 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전자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전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껍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이 정해놨습니다. 니네 상식적으로 빅뱅 이론 들어봤니? 공통과학에서 빅뱅 이론 안 배우나요? 안 배워요? 빅뱅 이론 들어봤어요? 10에 마이너스 34승초일 때 이 원자핵이 만들어지거든요. 10에 마이너스 34승초 들어봤니? 이런 거 들어봤어? 이때부터 3분까지 이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8만 년이 지난 후에 전자를 낑기거든요. 그래서 원자라는 애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빅뱅 이후 38만 년 후에 전자가 들어갈 때 처음 하나 들어와 여기, 야 두 번째 들어와 여기, 세 번째 전자 야 너 일로 와, 너는 여기 못 들어가, 다음 칸에 여기, 네 번째 들어와 여기, 다섯 번째 들어와 여기. 그래서 10개를 채운 후에 11번째 전자가 또 들어오면 야 너 여기 다쳤어 못 들어가, 그 다음 칸에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을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이 원자라는 애가 있는 한 변함이 없습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가 생성된 원리가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인간은 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엔 2개밖에 못 차는지 아직 잘 몰라요. 옛날에 수백억 년 전에 우주가 그렇게 생성되었어. 화학을 배우는 게 되게 심오하죠. 자,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어렵습니다. 신기해야 돼요. 화학은. 다시 한번. 전자 배치할 때 전자가 어디 찬다고? 전자 껍질에 찹니다. 전자는 전자 껍질에 들어가요. 그 전자 껍질이 첫 번째를 1번 껍질, 두 번째 2번 껍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다 간단히 써줄게. 나중에 바뀔 거예요. 처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기까지만. 1번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찹니다. 1번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 들어가거나 2개 다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껍질 1번 껍질을 1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는 전자 껍질 수예요. 한 번만 더요. 그럼 2번 껍질부터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워요. 됐나요?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외워오는 건지 잘 봐. EX 탄소 몇 주기 몇 쪽? 아직 잘 모르겠죠. 원자 번호 몇 번이니? 탄 6개까지는 올 수 있지, 그지? 잘 보세요.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라고? 6개 있는 녀석이지, 그치? 그럼 전자를 채울 때 어떻게 채워? 탄소는요,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겠죠? 몇 개까지 찰 수 있다고? 2개. 2개밖에 못 차요. 그럼 나머지 4개의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껍데기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되지. 그 껍데기를 여기다 쓰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에 4개를 나머지 채울 수 있죠? 그럼 얘는 껍데기가 적어도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요. 그래서 2주기 칸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껍질 개수가 주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인 한번 해봅시다. 인. 인은 원자번호 몇 번? 15번이에요. 됐어? 자, 해볼게요. 전자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인은 15개가 있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어? 인이라는 원자에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울 수 있죠? 껍데기 모자라니까 두 번째 데리고 왔지. 몇 개 채울 수 있다고? 8개.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8개를 채웠지. 그래도 모자라지. 나머지 껍질 하나를 더 데리고 와야 되죠. 여기다 몇 개 채우면 돼? 5개를 채우면 되지, 그지? 그럼 이는 껍데기가 적어도 몇 개 필요하다고? 3개요. 그럼 몇 주기? 3주기. 되니? 그래서 3주기 껍데기 3개 필요한 애들은 전부 다 3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됐어? 껍데기 4개가 필요한 애들은 4주기에 있겠지. 진짠 거 한번 해봅시다. 칼슘이요. 20번이죠. 전자는 총 몇 개 있어? 20개 있는 거 맞지? 그죠?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 칼슘이라는 애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나머지를 채우면 되지. 몇 개 채워? 2개를 채우자. 됐나요? 그럼 칼슘에 해당하는 전자 20개를 채우려면 껍데기가 몇 개 필요해? 4개요. 전자 껍질이 4개 필요하니까 4주기 칸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주기와 족을 외우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주기만은 쉽죠. 왜? 전자가 2개, 8개, 8개, 그 다음에 8개 계속 차야 되는데 전자가 3개 있으면 2개, 하나, 2주기. 전자가 10개 있으면 2개, 8개, 2주기. 됐니? 전자를 이렇게 채워요. 이 전자 껍질의 개수를 주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한 칸만 더 가면 돼요. 이제 한 칸만. 쉽죠? 어렵지 않죠? 그치? 화학은 이렇게 막 공부처럼 배우지 마시고요. 상식처럼 배우세요. 한 칸만 더 가봅니다. 이게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애예요. 자, 2개, 4개 쳤죠? 여기에 4자의 동그라. 다시 2개, 8개, 5개 찾지. 여기 5자의 동그라. 여기 2개, 8개, 8개, 2개 찾죠. 2개의 동그라. 여기까지 됐어요? 얘 맨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화학은 이 원자가 전자를 배우는 단원이 화학이에요. 다시요. 이름 외우세요. 이 화학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뭐라고? 조건 2개 있어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되니?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그러면 4개요. 탄소는 총 전자가 몇 개야? 6개요. 되니? 한 번만 더요. 이는 총 전자는 몇 개야? 15개요. 그럼 원자가 전자는 몇 개야? 5개요. 됐어요?
니네들이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이 주기율표를 갖고 놀면 매우 쉬워진다예요. 됐나요? 칼슘 전자는 총 몇 개? 20개. 원자가 전자 몇 개? 2개. 여기까지 되니?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줄게. 자, 수소 1번이니까 1번 껍질에 하나 차겠죠. 리튬 3번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하나 차겠지, 그지? 나트륨 11번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 차겠죠? 그죠? 한 번만 더요. 칼륨 19번이에요.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하나 차겠지, 그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잘 보세요. 수소는 몇 주기? 1주기. 리튬은 몇 주기? 2주기. 나트륨 몇 주기? 3주기. 칼륨 몇 주기? 4주기. 왜? 주기는 전자 껍질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요. 수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니? 리튬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칼륨의 원자과 전자는 여기까지 보여요? 그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을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래서 꼭 정리를 해줍니다. 주기가 뭐라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예요.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데기의 개수. 두 번째. 그렇다면 족은 뭐라고? 원자과 전자의 수. 됐나?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얘네들은 다 원자과 전자가 다 똑같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나구나. 1조. 그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여야 돼? 2개. 붕소,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여야 돼? 3개. 탄소, 규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는 몇 쪽? 네. 절대로 7쪽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내는 7쪽이라는 건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면 17쪽. 원자과 전자가 4개면 14쪽.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그림이 주기율표를 모두 맞추게 해줍니다.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플로린 한번 해볼까요? 원자번호 몇 번? 어떻게든 외우세요. 원자번호는 9번입니다. 자, 전자 몇 개 필요해? 9개요. 어떻게 채우면 된다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채워? 8개를 채우는데 몇 개만 채우면 돼? 7개만 채우면 되죠. 자, 껍질 수 몇 개니? 2개. 그러니 몇 주기? 2주기.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7개요. 그러니 몇 쪽? 17쪽. 됐어? 그래서 플로우린이 2주기에 17쪽 위치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족과 주기를 다 못 외우겠으면 요 그림이라도 살짝 그려주세요. 되게 쉽지 않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알루미늄. 원자번호 몇 번? 13번. 자,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림을 머릿속에. 또는 아주 살짝.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세 번째 껍질이 몇 개? 자, 이거 채울 수 있죠, 그죠? 자, 껍데기 몇 개 필요하니?
몇 주기?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몇 쪽? 그래요. 13족이라고 써놓은 13족. 여기까지 됐어요? 족과 주기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는 애는 3주기에 13족 위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게 화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마지막 하나요. 네온 한번 해볼까요? 전자 몇 개 쳤어? 10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쳤지. 몇 주기? 2주기. 원자과 전자 몇 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몇 쪽? 18쪽. 됐니?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옛날에는 이 원자과 전자를 8개라고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서 그래요. 그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 정의가 뭐였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 그랬어요. 됐니? 두 번째 정의가 중요해.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만 반응할 수 있어요. 다른 애가 가까이 오면 전자를 주고받아서 반응을 할 건데 다른 데는 전자를 주지 않아. 맨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주거나 받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할 때 맨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만 반응해요. 그러니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맞지? 그래서 그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맨 마지막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8개여야 되죠. 그런데 이 18쪽 원소는 8개가 가득 찬 거 맞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처럼 18족 원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8개가 다 차있는 이 전자가 절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몇 개야? 없어요. 됐니? 그래서 18쪽 원소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0개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0개요. 다시요. 헬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0개요. 네온 원자과 전자 몇 개야? 0개요. 됐나요? 8개라고 써오면 안 돼. 2개라고 써오면 안 돼요. 헬륨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없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틀려오는 애들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개 모으면 니네들 내신 시험제 완성된단 말이죠. 배워서 와 헷갈릴만 하고 야 저거는 외워야 되겠구나 라는 게 내신 시험제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주기율표 외울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시면 매우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족의 이름입니다.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외울 때 하나는 여기다가 참고 삼아 외워줍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아예 그냥 외우세요. 1쪽은 몇 개? 하나,
2족은 몇 개? 2개. 13족은 몇 개? 3개. 4개 있으면 14족, 5개, 6개, 7개. 그 다음 18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라고? 0개. 자, 이만큼 외워지나요? 원자번호? 전자의 개수. 전자의 배치를 할 때는 1번 껍질에는 2개만, 나머지 껍질에는 8개씩 배워갑니다. 됐지?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 중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그래서 그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걸 쓰면 족 이름을 쓸 수 있지만 18족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0이라고 써야만 한다. 됐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야, 화학원을 하는 애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됐니? 나중에 좀 어려운 단어도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총 8개가 되죠. 이 8개가 되면 매우 안정해집니다. 화학의 기본이에요. 화학의 기본은 전자를 8개를 만듭시다가 화학의 기본이에요. 니네 중학교 때 이온의 이름 외워본 적 있니? 이온 이름 외워본 적 있어요? 수소 이온, 칼륨 이온 이런 거 들어봤어? 들어봤나요? 중학교 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가니, 2가니, 3가니. 됐어요? 몇 가? 2가? 그럼 다시요. 알루미늄은 플러스 1가니, 2가니, 3가니. 3이요? 한 번 더 할까요? 산소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1이니 2니? 됐어요? 얘는 2 마이너스고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칼슘이요. 플러스 1이니 2니? 됐니? 한 번만 더요. OH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1이니 2니? 마이너스 1이요? 진짜? CO3는 플러스 2니 마이너스 2니 플러스 1이니 마이너스 2니 뭐니? 마이너스 2요. NH4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1이니 2니? 여기까지 됐어요? 중딩 때 졸라 외웠지? 박스 쳐서 막 외우는 거 막 시키고 이러지 않니? 중등부 선생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는 법을 알려줄게. 잘 봐. 나트륨은 플러스 1이니 2니? 잘 보세요. 나트륨이라는 게 있었어. 11번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하나 찬다 그랬지. 맨 마지막에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져요. 그게 화학의 기본이야. 다시. 맨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되면 화학은 끝이에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자, 그럼 나트륨의 입장이 돼봅시다. 맨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 하나 있지? 그지? 그럼 니네 같으면 전자를 하나 버릴래? 7개를 받을래? 다시요. 전자 하나 버리면 버리지? 맨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됐지. 7개를 더 받으면 여기다가 7개를 추가해서 8개가 될 수 있지.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리든가 전자 7개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떤 게 좋아? 껍질 수가 작을수록 좋아. 그럼 버리는 게 낫지. 버려요. 몇 개 버려? 하나.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 갖고 있죠. 전자를 마이너스를 버리면 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1인 거야. 됐니? 자, 리튬 한번 해볼까요? 리튬 3번이에요. 플러스 1이겠니? 마이너스 1이겠니? 플러스 2겠니? 몇이겠니? 됐어요? 외우는 거 아니죠? 얘 몇 조? 첫 번째 2개, 두 번째 하나. 됐어? 얘 안 정해지려면 맨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돼야 된다 그랬지? 하나 버릴래? 7개 받을래? 하나 버려요. 됐나요? 하나를 버리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다시요. 나트륨 플러스 1, 수소 플러스 1, 리튬 플러스 1, 칼륨 플러스 1. 됐어? 1쪽은 모두 다 플러스 1이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지. 주기율표에 1쪽에 있으면 다 플러스 1이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2쪽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 2요. 됐어? 왜? 전자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다 버리든가 6개를 받아오든가. 어떤 게 좋아? 2개를 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전자 2개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 2개가 없어지겠죠? 그러니 나는 플러스 성질에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딴 거 안 해본다고. 자, 알루미늄 왜 플러스 3이야?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요. 됐어? 그럼 다시 한번요. 산소 한번 해볼까요? 산소는 8번이지. 첫 번째 칸에 2개, 두 번째 칸에 6개가 쳤어요. 원자과 전자가 6개지. 자, 그럼 6개를 버릴래? 2개 받을래? 2개 받는 게 빠르지, 그치? 그래서 2개 받는 거예요. 전자를 하나 받고 2개 받았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강해지겠죠? 전자 몇 개 받았어? 2개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온의 이름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원자과의 가스수를 외우는 게 아니야. 다 정해져 있다고.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OH는 왜 마이너스 1이야? 수소는 뭐 되는 게 좋다고? 플러스 1 되는 게 좋지, 그치? 산소는 뭐 되는 게 좋다고? 마이너스 2 되는 게 좋지, 그치? 합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예 적어줘라. 주기율표를 외우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자, 적으세요. 뭐라고? 그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이온이 됐을 때의 전하량이라고 얘기해요. 이온이 됐을 때의 전하량. 1쪽은 전자 하나 버리는 게 낫다 그랬지, 그치? 버리면 플러스 하나 버렸으니까 플러스 1. 이쪽은 전자 2개를 버리는 게 나으니까 플러스 2. 13족은 전자 3개를 버리는 게 나으니까 플러스 3. 다시 이쪽에서 옵니다. 17쪽은 전자 7개 있지. 야, 7개 버릴래? 하나 받을래? 하나 받는 게 낫겠죠.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산소 있는 16쪽은 2개를 받아야 되겠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요. 8개를 채워야 안정. 됐나요?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3까지 가겠죠. 됐어? 자, 탄소 한번 볼까요? 탄소 규수 14족이죠. 그치?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8개가 되면 안정해요. 됐나요? 4개인데 8개가 되면 안정해. 그럼 4개 버릴래? 4개 받을래? 네! 상관이 없어요. 4개를 버리든 4개를 받든 개수는 똑같지, 그치? 이익되는 게 별로 없지. 그래서 얘는 내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반도체에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화학은 주기율표를 갖고 놀면 모든 게 다 이해된다고.
됐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됐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것들 그냥 이해해주면 되는데 CL이요. 얼마? 그럼 CL은 뭐라고? 3주기 17쪽이구나. 원자과 전자가 7개구나. 8개가 되어야 안정해질 테니 7개를 버리든가 그래서 플러스 7이 되든가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이 되든가 둘 중에 어떤 가면 돼? 하나를 받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받는 거구나. 됐나요? 그럼 니네 중학교 때 외웠던 이온의 가수를 외우는 건 미친 짓이지. 그지? 저절로 하게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니? 그래서 중등부 때 화학을 막 배워.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기율표를 가지고 놀고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리하시면 시험제 완성됩니다. 내가 나중에 니네들 이 주기율표 밑에다가 지금 벌써 2줄을 적어줬죠. 이 밑에다가 7줄을 적어줄 거야. 그걸 다 완성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걸 잘 외우시면 화학 진짜 쉬워지거든요. 니네 화학 천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만들어 드릴게요. 자, 마지막 하나요. 헬륨은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럼 전자를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안 되겠지. 그러니 전하량도 0이요. 됐나요? 얘네들이 이 주기율표를 매우 재밌고 신기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보면 무슨 맨 위에 뉴스 뭐 이렇게 해서 여행 스포츠 막 이렇게 패널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막 여행 막 관련된 블로그 나오고 막 이렇게 넘기면 뭐 나오는데 거기에 과학 있어요. 그거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있나? 거기 과학 파트에 이렇게 꾹 눌러서 들어가면 창들이 막 뜨잖아요. 그 과학에 관련된 모든 기사들이 막 뜨거든요. 거기에 LG화학에서 나오는 블로그가 있어.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들을 전부 다 1번부터 끝번까지 설명해 놓은 블로그예요. 그런 거 막 들어가서 보면 와 93번이 와 대단한 녀석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해보세요 이러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되게 관심 갖고 그냥 봐주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원소들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많이 재밌죠. 왜 반도체는 실리콘과 저마늄을 사용하는 것이냐? 14족이니까요. 그럼 왜 반도체를 실리콘, 저마늄, 반도체 14족으로만 만들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금속 앞쪽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금속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H2O. 자, 물 맞지? 이게 물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 앉아있나요? H2O는 물 맞죠? 됐어요? 왜 물은 H2O냐? H7O8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HO2 이러면 안 돼? 왜 하필이면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이게 화학이지. 그죠? 암모니아라는 거 알아, 니네들? 암모니아 화학식 알아요? 네,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여기 왜 하필이면 얜 3냐고. 왜?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 화학식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전기적으로 다 중성이어야 돼요. 잘 봐. CO2는 왜 CO2냐고. CO7 이러면 안 되냐고. 안 돼요.
반드시 CO2여야 되거든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요. 되니?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잘 봐. HO 플러스 얼마? 보여? 플러스 1이에요. 산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예요. 됐어?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수소가 몇 마리 있어야 되니? 2마리 있어야 곱하기 2를 해야 2에 2 빼서 0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수소 2마리에 산소 1마리가 붙어야 안정한 상태가 돼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주기율표 갖고 놀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야, 얘는 왜 마이너스, 얘는 왜 뒤에가 3이니? 딴 거 안 돼? 안 돼. 왜? 수소 얼마라고? 플러스 1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질소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요. 됐니? 곱하면 3마리가 필요하죠. 그래야 0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소 1마리에는 수소 3마리가 대응돼야 안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왜 이산화탄소는 CO2냐고. 왜? 산소 얼마라고? 마이너스 2요. 그런 애가 몇 마리 있어? 2개. 하나가 마이너스면 반드시 하나는 플러스여야 되거든요. 탄소는 14족이지. 플러스 4가 될 수 있죠.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니 얘 산소는 2마리가 필요한 거죠. 얘 1마리. 화학식은 다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런지를 배우라고. 그냥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물은 H2O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과생은 한 칸만 더 내려가면 돼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산화탄소 CO2 왜 그런 거니? 전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야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럼 니네 꽤 많은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얘기했어요. 화학의 기본은 뭐라고? 이 주기율표를 적극 활용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해석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준다면 화학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되면 화학은 거저먹기죠. 그지? 알루미늄이라는 애가 있었어. 아, 얘 3 플러스구나. 산소가 있었어. 얘는 2 마이너스구나. 얘네들이 합쳐져서 0이 되려면 아, 얘는 2마리 있으면 되고 얘 3마리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게 자유롭게 훅훅훅 와 닿는다면 화학은 암기 과목처럼 뒤지게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게 재밌어지는 과목이죠. 그런 걸 하세요. 더 이상 중딩처럼 암기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과학 자체가 재밌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니네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지? 그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지? 그지? 왜 CO2는 CO2냐? 왜 H2O는 H2O냐? 왜 안 들어봤는지 알아? 교재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재미가 없지, 화학.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과목 자체가 좀 흥미진진해지지 않겠니? 그래서 니네들한테 첫 시간이니까 이런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됐나요? 진짜 신기하지 않냐? 네, 연구가 진짜 신기하지 않냐?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아, 성당 다녀요? 나도 어제 명동성당 갔다 왔거든요. 나는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만 명동성당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자,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 선생이니까 난 그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NH3CO2 다 정해진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 맞지? 그래서 새로운 화합물이 창조되는 거 맞죠? 수소가 있었어. 태초의 우주의 빅뱅. 지금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수소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 안정해지고 싶은데 혼자 다니니까 졸라 외로운데 그래서 또 다른 수소와 결합을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기체예요. 그런데 수소 기체가 계속 생겨나다가 나는 좀 다른 게 되고 싶은데 H2가 딱 생겼어. 난 다른 게 되고 싶은데 야, 너 일로 와. 나랑 결합해. 그래서 산소를 데리고 왔어. 새로운 화합물이 태어났지. 물이라는 애가. 이게 전 우주에 물이 최초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쉬고 있는 거죠. 니네는 여기 와서 수업을 받고 있듯이. 근데 얘가 이렇게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합쳐질 때까지는 우주라는 빅뱅이 태어난 후부터 1억 년 뒤에요. 10억 년 뒤에요. 원자가 스스로 돌아다니다가 주기율표처럼 원자가 스스로 돌아다니다가 야, 내가 안정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수소와 산소와 물이 결합합시다. 그래서 안정된 화합물이 되는 순간이 새로운 물질이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되셨나요? 내가 성경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봤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빛과 어둠을 가르치고 물과 육지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물이 아직 안 생겼을 때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좀 그래. 무신론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걸 재밌어 하세요. 원소를 찾아내는 건 되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만 더요. 수소와 헬륨은 우주에서 생겨요. 빅뱅 이후에 저절로 생겼어. 그래서 지금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매우 많아요. 그럼 그 나머지 원소들은 다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인간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겠지. 주기율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18개가 되는데 그 118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자들이 되게 궁금했겠지. 그래서 이 엄청나게 발달된 과학 지식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해봤겠지. 인간이 찾아낸 건 딱 두 가지. 수소와 헬륨은 우주에서 저절로 생겼어. 결론 끝. 그럼 3번부터 나머지는 다 언제 생겼어? 별이 생기고 난 후에 태양 같은 항성이 생기고 난 후에 그 중심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산소는 누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맨날 보는 태양의 중심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별이 나중에 죽을 때 폭발해서 죽어요. 그게 우주로 흩어져. 그때 나온 산소예요. 안 신기하지? 탄소 어디서 나왔어? 우리가 맨날 보는 태양의 지금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50억 년 뒤에 저 태양이 적색 거성을 거쳐서 수축한 다음에 폭발하잖아? 그러면 그 내부에서 전 우주로 뿜어져 나와. 됐어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같이 밝게 빛나는 항성의 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니네 몸뚱아리는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니네 샤프심 탄소로 되어 있지. 자, 태양이 터졌어. 우주로 탄소가 흩어졌어. 니네 샤프심 안으로 들어갈 탄소는 얼마나 되겠냐?
매우 적은 양 아니에요. 도대체 태양이 몇 개나 터져야 니네 샤프심을 만들 수 있냐고. 도대체 태양이 몇 개나 터져야 연탄, 석탄을 만들 수 있냐고. 도대체 태양이 몇 개나 터져야 얼마나 많은 탄소를 만들어야 지구상의 모든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게 신기한 거거든요. 화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의 개념까지 모두 다 통틀는 게 진짜 과학인 겁니다. 니네 별로 안 신기하지? 나만 신기해. 니네가 신기해요. 그래야 과학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과학 재밌어라 얘들아. 과학 재밌어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문과를 가려고 책을 졸라 많이 읽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적성검사했어. 우리 땐 적성검사가 있었습니다. 얘가 이과형인지 문과형인지. 나 49대 51 나왔어. 50 이렇게 나왔어요. 문과 49, 이과 51 이렇게 나왔어. 어딜 가려는 거야? 나 이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어. 평생 동안 이과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왜? 과학이 재밌으니까요. 과학이 나는 지금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고 신기해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허블 망원경이 끝났어요.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우주에 관한 모든 자료는 허블 망원경이 찾아냈습니다. 생명이 다 했죠. 새로운 망원경을 쐈거든요. 새로운 망원경을. 그 망원경의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냥 대략적인 계산으로 이래요. 10만 광년 밖에 있는 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만약에 그 별에 누군가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야. 10만 광년 밖에 있는 별을. 그럼 그 별에 있는 애를 딱 보잖아? 별에 있는 애가 손을 흔들어 주겠지? 얘는 10만 년 전 사람이죠. 이런 게 궁금하지가 않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애가 10만 년 전에 손을 흔들었던 애지. 왜? 걔가 손을 흔들면 그 흔드는 빛이 10만 년을 달려와야 내 눈에 닿을 테니까. 이런 거 안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학을 우주로 넓히잖아?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런 단어를 배우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주기율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주 몇 개냐? 마지막 하나예요. 우주는, 이게 상식이야. 우주는 한 개죠. 그래서 영어로 유일한으로 시작해요. 그치? 근데 지금 유니버스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죠.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지. 멀티버스. 그치? 들어는 봤니? 멀티버스? 닥터 스트레인지 봤어요? 어벤져스라고 봤어? 걔네들이 이렇게 해서 가는 애가 멀티버스. 스파이더맨 봤니? 다른 차원에 있는 애들이 마고지, 그지? 멀티버스. 이제 우리는 멀티버스의 시대가 익숙해진 거거든요. 왜요? 내가 니네 나이 땐 우주는 하나라고 절대적 진리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우주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미친놈은 없단 말이죠. 우주는 뒤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우주가 10의 800승계예요. 이만큼 우주가 있대. 장난해? 인간은 알 수 없지. 그걸 배우는 게 지금 과학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주기율표는 매우 쉬우셔야 됩니다. 이런 걸 이해해가는 게 과학인데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이만큼을 여러분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하나 내려드릴게요. 누기 파트 한번 지워볼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탄소. 마지막 복수. 원자 번호 몇 번?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총 몇 개? 6개. 됐어요? 그렇다면 몇 주기 몇 쪽? 됐어요? 2주기? 절대로 틀려오면 그거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전교 1등도 틀려와요. 실수해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 첫 번째 2개, 두 번째 4개 찰 수 있죠. 그죠? 껍데기가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하지. 그래서 2주기.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요. 그래서 14조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많이 어렵지 않지, 그지? 됐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한 번만 더요.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전자는 총 몇 개? 8개. 몇 주기 몇 쪽? 해보는 거죠. 아, 산소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가 찼으니까 껍데기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 맞지?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6개요. 몇 쪽? 16쪽. 됐어? 어떻게 표시하는 건지 알겠어? 맨 마지막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 8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 산소의 경우는 6개밖에 없지. 8개가 되려면 2개를 더 받아와야 되지. 됐나요? 전자 2개를 더 받아와야 되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2개가 더 많아졌구나. 됐니? 그게 산소의 전하량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화학 파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전문적인 용어 하나만 할게요. 맨 바깥쪽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집니다. 됐어요? 8개가 되면 안정. 8개 되면 안정. 화학을 하는 기본이죠. 전자 8개를 만드는 게 화학 반응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내 화학 번호를 하면서 전자 8개를 만드는 규칙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전자 8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옥텟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이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옥텟 규칙. 맨 바깥쪽 껍데기의 전자를 8개로 만드는 규칙.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나요? 옥텟. 옥토.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옥토. 접두사죠. 옥토. 8개, 몇 개라? 8개란 뜻입니다. 8개, 옥토, 8개. 됐나요? 야,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문어 영어로 뭐라 그래? 문어, 옥토퍼스 들어봤어요? 왜 문어가 옥토퍼스야? 다리가 8개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죠?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화학에서 쓰는 단어, 일상생활에 막 쓰고 있지. 8번째 달. 그래서 옥토버. 8번째 달. 선생님 10월인데요? 10번째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8번째였어요. 이것도 그냥 상식? 마지막이니까. 원래 8번째 달이 옥토버입니다. 그래서 제니어리부터 8번째 칸에 옥토버가 있었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아니,
내가 황제인데 나를 기념하는 달 없어? 왜 없어?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들 때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내 달을 만들어 달력에다가 그래서 찢어서 가운데다 7월을 넣었어요. 7월 달 이름이 줄라이지. 그게 율리우스 시저 달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8번째 달인 애가 9번째로 넘어갔지. 그 다음 황제가 화가 나서 야 율리우스 시저 달은 있는데 내 달은 없어? 만들어. 그래서 찢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넣었지. 걔가 8월이에요. 그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야. 됐니? 그래서 8월이 어거스트인 거예요. 그러니 8번째 있는 달이 2칸 밀려서 10번째가 됐지. 됐냐? 하나만 더 해볼까? 니네 이거 알아? 1, 2, 3, 4 이거 알아? 7, 8 이런 다음에 이렇게 가지. 왜 7월과 8월 달은 둘 다 큰 달이냐? 줄리우스 시저가 7월 달을 만들 때 31일로 만들었어. 됐지?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됐을 때 8월을 만들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오면 8월은 작은 달이 되죠.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2월 달에 있는 달을 하나 띄워다가 자기 달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2월이 하루가 모자란 거예요. 이런 상식도 잘 모르지, 그치? 됐어요? 옥토버 몇 번째 달이라고? 8번째 달입니다. 됐니? 이런 걸 쫙 배워가는 게 화학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고요. 화학은 재밌어집시다. 됐나요? 다음 시간에 화학 진도를 1단원부터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2가지 준비해와 교재와 노트를 가져오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